오늘 이 영상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불을 끄고 들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째, 왜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오는지. 둘째, 그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드디어 쉬려는 신호라는 것. 셋째, 심리학이 말하는 밤의 불안의 진짜 구조. 넷째, 철학자들이 오래전에 이미 말해둔 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지혜. 다섯째, 오늘 밤 누운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마음 습관 5가지. 그리고 여섯째,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밤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몸은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고 눈꺼풀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눕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괜히 했나 싶습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옵니다. 몸 어딘가 불편한 게 느껴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낮에는 바빠서 몰랐는데 조용해지니까 비로소 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내일도 피곤할 텐데,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몸이 힘들 텐데, 그 걱정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온갖 걱정이 다 떠오르고, 그러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을 때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요. 나이 탓인가? 마음이 약해진 건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걱정이 많아지는 건 낮 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해진 밤에 드디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나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드디어 쉴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밤이 두려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밤이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2번째 방향을 위한 것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70이 넘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눕기만 하면 그냥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눈을 감으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누우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어두웠던 것 같고, 며느리랑 사이는 괜찮은 건지, 손자는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건지.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이 요즘 많이 아팠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닌지, 병원을 가봐야 하나, 가면 뭔가 나올까봐 무섭고, 안 가자니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밝아져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다음 날은 온종일 무기력하고 또 그날 밤도 잠이 안 오고, 그게 반복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자리에 드는 게 두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우면 또 그 생각이 시작될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요. 피곤해서 저절로 쓰러질 때까지 그냥 버팁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눕는 게 두렵습니다. 눕는 순간 혼자가 되는 것 같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올라오니까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잠은 드는데 자꾸 깨요. 새벽 2시, 새벽 4시, 눈이 떠지면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살면서 잘못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그 생각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크게 느껴져요. 낮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새벽에 혼자 누워 있으면 그 생각들이 전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유독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감정들은 잠시 뒤로 밀려납니다. 슬픈 감정도, 불안한 감정도, 해결되지 않은 걱정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그렇게 미뤄집니다. 그런데 밤이 됩니다. 조용해집니다. 혼자가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낮 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나 여기 있었어. 이제 들어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밤에 유독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밤에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만도 아닙니다. 낮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드디어 말할 기회를 찾은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피하려 할수록 그 감정들은 더 크게 옵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들에 완전히 휩쓸리면 밤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밤에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는 그 감정들이 낮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낮 동안 우리 뇌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처리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 자극들이 있는 동안에는 뇌가 감정보다 지금 눈앞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자극들이 사라집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뇌는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해결되지 않은 걱정, 마음에 걸리는 것들.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자동으로 켜지는 회로, 멍하니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잠들려고 눈을 감을 때, 바로 그때 이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뇌가 하루를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불안과 만날 때입니다. 불안은 본래 미래에 대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혹시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뇌가 자동으로 켜지는 밤에 불안까지 함께 작동하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것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빠야 했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쁨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바쁨이 줄어듭니다. 낮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할 일이 줄어들면서 뇌가 자동으로 켜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낮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져 있느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 자체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힘든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생각들이 뇌를 더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충분히 내려놓아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온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더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잠이 안 오면 더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뇌는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잠을 자려는 노력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러면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철학자들은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 전쟁과 정치와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사람. 그런 그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잘못한 것, 오늘 잘한 것, 그걸 조용히 써내려 갔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명상록입니다. 그는 왜 그걸 했을까요?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만이 내일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다. 하루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오늘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 그게 밤을 편안하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밤에 찾아오는 불안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이 고요함, 이 숨결, 그것만이 진짜 지금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어디에 담기든 그 그릇에 맞게 흐릅니다. 억지로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재우려 하면 잠은 도망갑니다. 물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게 잠을 가장 잘 자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융은 밤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밤은 낮이 보여주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낮 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갔다면 밤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낮 동안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을 두려워하는 건 그 고요함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나 혼자인 시간. 그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융의 말처럼 그 고요함이 사실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시간.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오늘도 잘 버텼다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입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고. 융은 말합니다. 밤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밤 누운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누운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마음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를 딱 3문장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마르쿠스가 매일 밤 일기를 썼던 것처럼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혹은 짧게 종이에 첫 번째 문장, 오늘 있었던 일 하나. 오늘 오래간만에 햇볕을 쬐었다. 오늘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몸이 좀 무거웠다. 좋은 일이어도 좋고 별것 아닌 일이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오늘 느낀 감정 하나. 오늘은 좀 외로웠다. 오늘은 마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괜히 서운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세 번째 문장, 오늘 나에게 건네는 말 하나.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괜찮아. 이 3문장이 끝나면 오늘 하루는 마무리된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내가 할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오늘 하루를 조용히 닫아도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이 밀려올 때 몸으로 돌아오세요. 걱정이 시작되면 생각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이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발바닥이 이불에 닿는 느낌, 등이 침대에 닿는 느낌, 배가 숨을 쉬면서 오르내리는 느낌. 그냥 그것만 느껴보세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뇌는 2가지를 동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동안 걱정은 잠시 물러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들이쉴 때 속으로 하나, 내쉴 때 2, 다시 들이쉴 때 3,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세는 동안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몇 번을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을 새는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종이에 써서 내려놓으세요. 잠자리 옆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두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짧게 써두는 겁니다. 내일 병원 예약 확인하기, 며느리에게 연락해 볼 것, 무릎 상태 체크하기. 써놓고 나면 뇌가 안심합니다. 기억해 두려고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종이에 맡겨두었으니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일 일어나면 그 종이가 기억해 줄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들을 종이에 맡겨두세요. 5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딱 1가지만 생각하고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 좋았던 것, 따뜻했던 것, 단 하나면 됩니다.
마시던 차가 따뜻했다. 창밖 하늘이 예뻤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한 가지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는 것.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수면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걱정으로 눈을 감는 것과 감사함으로 눈을 감는 것. 그 차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 가장 마음에 닿는 것, 그것 하나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아마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불을 끄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쉽게 잠들 수 있다면 이 영상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것, 그게 이미 대단한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지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요. 오늘 밤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이 안 오는 밤이 사실은 나쁜 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드디어 말을 걸어오는 시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밤 잠을 못 자면 몸이 힘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그 순간을 불안하게 버티는 것과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밤을 만듭니다. 밤은 원래 낮보다 솔직합니다. 낮에는 바빠서 사람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힘들었다고, 오늘 외로웠다고, 오늘 누군가 그리웠다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외면하지 말고 잠깐 들어주세요.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많이 외로웠구나.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잠 못 드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던 밤, 슬픈 일이 있던 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던 밤, 그 밤들을 다 버텨오셨습니다. 어떻게든 아침이 왔고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오늘 밤도 그럴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고요함 속에서 편안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잠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워서 쉬는 것, 눈을 감고 있는 것, 숨을 고르게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이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눈을 감기 전 딱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 이제 쉬어도 돼.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할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달빛 마음 꽃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